여러분 안녕하세요. 운영자 조대영입니다. 자막에 나가고 있습니다만 식이요법을 이용해서 빠진 체중을 그럭저럭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본 강좌의 지속적인 시청을 통해서 그 요령을 터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소부와 5번째 시간으로요, 늙은 말이라는 제목입니다. 두 갈식으로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노인들에게는 상대적으로 건강하고 활기 넘쳤던 젊은 시절이 있었다, 그런 얘기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연자방아라는 게 있습니다. 박물관이나 민속촌 같은 데 가면 있는데, 말이나 소가 절구 위에 있는 돌을 돌려가지고 곡식을 빻도록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연자방을 돌리려면 소나 말이 필요하겠죠. 어쨌든 과거 얘기겠지만, 방앗간 주인이 이 연자방을 돌리기 위해서 말을 구했었는데, 마침 변변치 않은 말 한 마리가 눈에 띄었습니다. 늙고 마른 말은 첫눈에 보기에도 힘을 잘 쓸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싼 가격에 온순해 보이는 말은 순순히 방앗간 주인을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막상 방앗간에 이제 줄이 매인 다음에 주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는 몸을 부르르 떨며 회한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펄펄 나는 기력으로 경마장을 누비며 온 관중들의 찬사를 받던 내가 이 나이에 이런 데서 돌고 있다니. 원저에서의 풍자 내용은 젊음과 명성의 힘을 믿고 너무 우쭐대지 말라는 뜻이죠. 많은 사람이 힘든 노년을 보내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다른 시각으로 통찰을 한번 해볼까요? 화무십일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열흘 동안 붉은색을 유지하는 꽃은 없다 라는 얘기인데, 부귀영화의 무상함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재산이 높고 지위가 높으며 귀하게 되어서 몸이 세상에 드러나고 이름이 빛난다는 이 부귀영화를 뜬구름 같다고 말하기도 하고, 그보다는 건강이 우선이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기도 하죠. 그러나 과연 그 건강의 가치를 절감하고 잘 보존하기 위해서 냉정하게 판단하고 실제로 애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궁금합니다. 저 역시도 냉정하지 못하고 많이 부족한데요. 어쨌든 어떻게 나이 드는 것이 바람직할까에 대해서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는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노년에 관하여라는 글에서 분별 있는 젊음을 보낸 이에게는 지혜로운 노년이 오고, 욕망에 사로잡힌 젊음을 보낸 이에게는 흐리멍덩한 노년이 오게 된다 라고 말했다고 하죠. 어리석은 자들은 젊은 날의 악덕과 결점을 노년까지 끌고 간다, 이렇게요.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고, 여러분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이가 든다고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저 역시도 부족한 점이 많아서 개선하려고 하지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성격이라는 것이. 그러면 성격은 그렇다고 치고요, 입맛은 어떨까요? 성격만큼이나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입맛은 성격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겠죠. 당신이 먹은 음식이 당신 자체이다. You are what you eat. 이런 말이 있죠. 노화는 모면할 수는 없지만 지연시킬 수는 있습니다. 흔히 시체말로 골골 30년이라는 말과 늘 변약한 사람을 말하죠. 그 다음에 9988이란 말이 있어요. 99세까지 힘이 넘치게, 그런 뜻인데, 모든 사람은 언젠가 노화로 죽지만 그 시기와 증세는 천차만별이기 때문입니다. 눈에 띄게 노화가 보이고 느껴지기 시작함에도
본인의 몸 상태를 도외시한 채 뇌가 좋아하는 그런 음식만 쫓아가다 보면 노화와 질병은 가속화될 겁니다. 사실 눈에 띄게 노화가 느껴진다는 말은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건강한 노화라기보다는 질병 때문에 병들고 약해지는 노쇠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 나이가 들면 세포도 노화합니다. 그러나 나이와 몸 상태를 제대로 인지하고 뇌보다는 장이 좋아할 만한 음식을 찾고 입맛에 길들이다 보면 골골 30년 잔병 치레를 하기는커녕 99세까지 그 이상 아주 기력있게 팔팔하게 살 수 있을 겁니다. 지연되었던 질병은 소위 질병의 압축. 질병의 압축은 발병하지 않았던 질환들이 한계점까지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긴 고통 없이 죽게 되는 그런 의학적 용어를 질병의 압축이라고 하죠. 질병의 압축의 형태로 나타나서 본인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상대적으로 고통이 덜하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앞에서 언급한 노화는 모면할 수는 없지만 지연시킬 수는 있다라는 명제를 유혹하는 음식을 완전히 끊을 수는 없지만 먹는 시기를 지연시킨다. 다시 말해서 참고 좀 덜 먹을 수 있다라는 말로 바꿔보면 어떨까요? 눈에서 멀어지면은 마음에서 멀어진다는 말을 상기하면서 가능하면 접촉하는 기회를 의도적으로 죽여보면 어떨까요? 그러나 가끔은 그대를 만나기 위해서 많은 이별을 했는지 몰라라는 노랫말을 떠올리면서 멀리했던 음식을 조금씩 먹어보는 것도 삶의 윤활유가 될 수 있으니까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물론 선택과 그 기간과 횟수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달라지겠죠. 이 말은 달콤한 것이 나쁘니까 끊으라든가 의도적으로 멀리하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복에 겨워서 복이 뭔지 모른다는 말처럼 단맛에 겨워서 단맛이 무엇인지 모르게 될 수 있음을 경계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달콤한 맛에 길들여지다 보면은 점점 더 단맛을 찾게 되고 미각이 마비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개인적인 경험이긴 하지만 과거에 맛집 유람을 즐기고 외식비를 그야말로 아끼지 않게 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이상하게도 시간이 길어지면 길수록 점점 맛있는 음식이 없어지고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모순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 단맛 있는 음식을 좀 멀리 하라는 역설적인 말을 한다면 설득력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맛있는 음식만 먹다 보면 더 이상 맛있는 음식이 없어지지만 그렇지 않은 음식 먹다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훨씬 더 맛있겠죠. 본인의 건강 상태와 비만 상태에 따라서 실천을 해보면 그 어떤 방법 못지않은 식사량 조절의 효과를 경험하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의식적으로 조금씩 멀리하는 거. 단맛의 역설이라고는 할까요?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나이를 들면서도 병약해지는 노쇠가 아니라 맑고 그윽한 눈매를 유지한 건강한 노화를 맞을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오늘도 두서없는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편은요, 음식의 본질과 환영이라고도 하죠. 오늘 다룰 이야기, 이소부와 6번째 이야기, 당나귀와 그림자 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